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세계적인 명제가 될 부의 재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경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의 재편 잠깐 소식 듣고 가시죠. 부의 재편은 출간한 지 나흘 만에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이미 들었고요. 이미 초판 1세를 5,000부를 찍었는데, 출판사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부를 찍었는데 이미 주문이 다 동나서요. 급하게 2세, 3세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의 화제, 부의 재편 꼭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은요. 많은 분들 요청에 따라서 지금도 2차 전지 또 그린 뉴딜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나, 또 투자하는 게 맞나,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런 이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좀 답을 하고자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 또 그린 뉴딜 관련주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들이 대체로 좀 급등하거나 또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섣불리 좀 진입하기는 부담되죠.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는 신중할 필요도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뭐 조정 구간이 나온다든지 하면 좀 매수를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유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전기차든 2차 전지든 또 그린 뉴딜과 관련한 뭐 풍력 발전이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주식시장의 테마가 아니고요. 거대한 메가 트렌드이자 또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지구 온난화라는 인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나서고 있고, 또 한국 정부도 지금 그 방향으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단순히 일회성 테마로 접근하는 해서는 되게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몇십 % 수익 냈다고 당장 팔고 나오고 이런 관점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10년, 20년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섹터다 또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 나중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이제 부의 재편에서 메가 트렌드 큰 그림을 읽고 또 구체적인 어떤 일자리 또 커리어 이뿐만 아니라 투자와까지 연결하는 이런 이제 관점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왜 이게 거대한 메가 트렌드인지 또 패러다임 전환인지 조금 지금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죠. 일단 지금 현재까지요,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매년 약 한 1.3%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의 성장률은 1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에너지 생산이나 수요에 비해서 사실은 이 신재생 쪽의 에너지 생산과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국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간 1조 7천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에 1조 7천억이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여기에 한수를 더 떠서 올해 트럼프를 제끼고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향후 4년간, 그러니까 10년이 아니고요,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조 달러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2,400조 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1조 7천억 달러인데, 조셉 바이든 후보는 향후 4년간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은 사실 미국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고 지금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1조 유로라고 하면 약 우리 돈으로 1,4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뭐 금액으로는 미국과 뭐 조금 미국보다 좀 적을 수 있습니다만 유럽이라는 어떤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코 뭐 크게 뒤지는 규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얼마 전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죠. 예, 그래서 총 한 73조 4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결국은 미래 이제 친환경차하고 이런 이 친환경차를 뒷받침하는 그런 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과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한국 정부 경우에는요, 특히 친환경차와 관련해서는 약 20.3조 원 정도, 20조 3천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이 가운데 이제 지금 11만 대 수준인 전기차를 2025년, 5년 후까지 113만 대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리겠다는 겁니다.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발표 내용을 보시면요. 물론 정부 발표들, 목표대로 다 갈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그만큼 이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를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충전 인프라도 뭐 급속 충전기 15,000대 그리고 완속 충전기는 3만 대까지 지금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22년에 원래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도요. 2020년 지금 7.8만 대에서 2025년에 19.8만 대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뭐 2배 이상, 약 한 2배 반 정도 늘리겠다는 거죠. 자,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도 정부가 대폭 지원을 해서 약 11조 원, 11조 3천억 원 정도의 이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 태양광, 풍력 이게 합쳐서 약 42.7기가와트 정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2019년 지난해까지 이게 합계 설치량이 지금까지 뭐 태양광 풍력 발전 다 한다 이렇게 해서 설치한 누적량이 12.7기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지금 30기가와트를 향후 5년 동안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2020년을 포함하더라도 올해를 포함하더라도 6년간 30기가와트를 늘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거의 한 3배 가까운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리고 굉장히 가감한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그 주식들이 굉장히 이제 날아갔고 또 국내에서도 LG화학, 삼성 SDI와 같은 이런 배터리팩 업체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업체들 또 장비 업체인 CIS, 뭐 PNT 또 조립 공정 업체인 엠플러스 또 금사 장비 업체인 이노메트리 이런 업체들이 사실 또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와 2차 전지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붓기로 했고 한국 정부도 굉장히 과거와는 비교할 바 없이 과감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요 한번 좀 생각해 보자면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게 정부의 정책과 한편으로는 소비 시장에서 이게 수요가 함께 맞물리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기차를 보조금을 줘야 억지로 이제 사람들이 구매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전기차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사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가격이 지금은 이제 비싸서 그런데요. 이게 배터리 가격이 매년 19% 정도 같은 효율을 유지하면서 19% 정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 가면 내연 기관차,
지금의 휘발유차나 경유차와 같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거의 같은 가격대로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같은 값이면 그때 어떤 차를 선택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한 달 운행하는데 약 한 15만 원 정도의 기름값이 드는데 비해서 전기차는 한 2, 3만 원 정도의 전기료만 들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연기관차는 부품 수가 한 3만 개, 3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전기차는 그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부품 수가 훨씬 적고, 특히 엔진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차축에 전달할 때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 내연기관차에서는 한 2, 3천 개 되고, 또 그 부품들이 되게 비싼 건데, 이 전기차에는 그런 부품 수가 불과 17개, 18개 정도밖에 안 돼요. 테슬라 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거나 유지, 관리, 수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죠. 또 전기차의 경우에는 엔진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뒤에도 트렁크인데 앞에도 트렁크여서 이게 버퍼 역할을 해서 충격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나 이 동승자가 훨씬 덜 다칩니다. 이처럼 장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향후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같은 가격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전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 겁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또 전기차 인프라, 급속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사실은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전기차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 판매량의 약 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블룸버그라든지 여러 이 시장 조사 기관이나 이 경제 전문 기관들에서 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추정치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략 2040년경 정도 가면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60% 정도는 전기차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 판매량이 3%인데도 지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국내 배터리팩 3사의 수주 잔고는 거의 3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3%밖에 안 되는 시점에도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가면 갈수록 오히려 향후 한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는 만성적인 배터리 공급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이 전기차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 배터리 성장, 즉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은 굉장히 큰 흐름으로 지금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한 10년, 20년 지속될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제가 3년 만에 신작 부의 재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설명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식과 라이프 스타일, 재무관리, 또 투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해서 태양광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십 달러 하다가 불과 몇 센트, 몇십 센트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특히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제 가감하게 오바마 행정부 때 가감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풍력 발전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보다 오히려 이 생산 단가가 더 낮아지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아직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가감한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조금 이제 뒤처져 있지만,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감한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 단가 측면에서도 결코 기존에 석탄, 석유를 비롯한 화력 발전이라든지 또는 원자력 발전에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후변화 문제라는 가장 큰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향후 그래서 10년, 20년 정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할 분야다. 이것이 사실은
새로운 우리 산업의 먹거리가 되고 여기에서 엄청난 부의 질서가 새롭게 생겨나고 재편된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든 풍력 발전이든 사실 그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2차 전지 말고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또 동국 SNC, 삼강 MNT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CS 윈드나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선대인 TV에서 떠들지는 않았지만 저희 연구소 회원들한테는 특집 보고서 형태로 이미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CS 윈드는 세계 1위 풍력 타워 이 제조 납품업체입니다. 뭐 전방 시장이 굉장히 이제 뜨거워져서 엄청난 이제 수주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7월 기준으로 6억 달러 수주를 달성해서요. 올해 수주 목표치인 7억 달러 대비 85%를 넘었었습니다. 자, 이만큼 이제 CS 윈드라는 회사가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CS 베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원래는 이제 좀 다른 회사였는데 CS 윈드가 인수를 하면서 CS 베어링이라는 회사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이 회사는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이제 그 베어링이 있습니다. 이 베어링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사실 이제 CS 윈드하고 한편으로는 연결됨으로 해서 CS 윈드가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주요 풍력 개발 회사들, 이 회사들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많이 뛴 회사인 거죠. 그리고 동국 SNC라는 회사는요, 풍력타워 생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설 부문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이제 이 그린 뉴딜 차원에서 풍력 발전을 추진할 때 한편으로는 이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건설 부문이 함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또 기대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삼강 MNT의 경우에는 해상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그 해상 풍력 발전을 할 때 필요한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이제 또한 그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은 풍력 발전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투자하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걸 단기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참 접근하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당장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1년, 2년 지나고 나면서 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장기적 관점에서 나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략 예를 들어서 나는 적어도 내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 20% 정도는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를 담겠어. 또는 한 10%, 15% 정도는 풍력 발전과 관련한 종목들을 담겠어.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중만큼 향후에 조금씩 채워가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가능하면 주가가 좀 오르다가 중간중간에라도 그래도 조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좀 여러분들이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채워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2차 전지는 안 그런데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풍력 발전은요, 사실은 지금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어떤 구체적인 그 사업의 전개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면 풍력 발전 사업이 실제로 이제 발주가 돼서 관련 회사들의 실적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한 3, 4년 정도가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에 이미 선대인 TV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3020 정책이라고 해서 풍력 발전을 향후에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사업 부지 선정이라든지 또 기초 이제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한 상태에서 뭐 그 사업들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관련 회사들의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의 많은 부분은 사실 한 3, 4년 정도 지나야 본격적으로 관련 회사들의 실적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미 그런 뭐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편인데 이게 당장 실적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면 미리 이 주식들을 사서 선점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조정을 받는 시기에 그때 조정이 좀 큰 폭으로 예를 들어서 온다면 그때 주식을 좀 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 외에 풍력발전 2차 전지 외에 예를 들어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태양광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요. 워낙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면서 그 관련 업체들이 성장했고 그러면서 이른바 뭐 출혈 경쟁들을 해가면서 사실은 그 수익성이 별로 생기지 않는 그런 이 산업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매출이 증가하긴 하겠지만 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업 영역이 이미 좀 돼 있다. 그래서 물론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일부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2차 전지나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큰 산업을 형성하고 있고 또 나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2차 전지 부문이라든지 또는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개 기업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태양광과 관련한 그런 투자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 또 메가 트렌드도 말씀드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할지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마무리하자면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